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SM 인수전 관전 포인트의 뒤를 이어서 아주 빠르게 지금 상황들이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치, 너무 빨리 급박하게 상황이 변해서 제가 팔로우업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엠마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도 팔로우업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뭐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거의 하루에 몇 시간 단위로 서로 반박을 하고 재반박을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어쨌든 발렌타인데이 이후로 계속 뉴스가 계속 떴는데요. 일단 처음 나온 뉴스를 보면은 15일 수요일에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에서 이제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은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피땀 흘려가면서 회사를 일구는 과정에서 설령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는 창업주였고 대주주였다. 그런데 이제 SM 경영진이 카카오와 야합을 해서 회사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배신이고 연예 문학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신사초사라고 이야기를 뭔가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감싸시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놀랐고 이게 너무 사실 이수만 프로듀서 관련된 이슈들이 뒤에도 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감싸주는 처사가 아닌가?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약간 방송 제작자들의 갑배 마인드가 보이는 입장문이 아닌가? 좀 사실 보고 놀랐거든요. 어쨌든 이걸로 이제 폼을 열었고 이제 그날 이제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하이브가 제안한 매수가죠. 그게 12만 원이었는데 하이브는 사실 12만 원 미치면은 12만 원을 주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살 의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12만 원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현재 주가가 13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내가 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이수만에게 사들일 14% 이외에 나머지 25% 매입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12만 원, 13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오히려 더 올랐네요. 그렇죠. 이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카카오가 어떻게 할까? 약간 그래서 어물쩍 이제 10만 원, 11만 원 정도를 타고 있었는데 약간 카카오가 분위기가 뭔가 증권사를 통해서 아직은 보류를 약간 감안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 가나보다. 라는 그런 심리와 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12만 원 역시 SM 총이 그거보단 더 하지 라는 그런 마인드도 있지 않나.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까 객관적으로도 12만 원보다는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일 목요일에 하이브에서 새 이사회 경영진 후보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주총 6주 전에 이제 주주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한이 아마 17일 금요일까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에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뭔가 방시혁이나 지금 뉴진스 어도 대표를 하고 있는 이니진 대표와 같이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을 추천을 할 것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하이브 미국법인 대표, 법무실장, 경영기획실장 이렇게 뭔가 법무, 재무 쪽 인사를 추천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수만 프로듀서에 대한 지금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계약상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을 추천하지 않았나 싶고요. 요거는 지금 하이브가 아직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수만 대표를 통해서 추천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미 14%에 대해서는 주주이긴 하니까요. 근데 근데 또 주총 기준은 아마 12월 말 기준이라서. 아마 요거는 기사를 봤는데 이수만 총괄이 직접 가서 제출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수만 총괄도 뭔가 동의한 부분일 것이다. 이 이사회 추천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추천을 하고 있고 이제 추천을 한 바로 직후에 이제 그 이성수 현재 SM 대표이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성명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명문에서 앞으로 14가지 이슈 사항들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걸 랜덤으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제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이날 폭로를 했거든요. 이날 폭로한 내용이 좀 약간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수만이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 통해서 전체 일어나는 매출 중에 6%를 가져가는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없애겠다고도 했고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그런 해외판 라이크 기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9년도에 홍콩에 CTP라는 법인을
세워서 이제 SM 아티스트들, 뭐 슈퍼엠이나 웨이브이나 에스파 등등 글로벌 판매에 대해서 6%의 매출을 선정상 해가는 구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개인 계약이. 그러면 국내는 나이크 기획에서 가져가고 해외에서 판매한 건 이 홍콩 법인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는 거네요? 아마 국내 라이크 기획은 이제 더 이상 못하니 왜냐면 19년에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이슈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12년부터 계속 이슈 제기를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있다 보니 아마 그거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사실상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거죠. 그쵸. 매출을 거기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이수만이 그 내부에서 이야기한 녹취록을 공개를 하는데 전반적인 녹취록의 내용이 일단은 이제 그 계속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서 이제 이런 계약 구조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이수만이 말한 내용들은 녹취록에 녹음된 말한 내용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내라. 이제 본인의 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라. 약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직원들을 시켜서 선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약간 사내 여론을 조성하는 느낌일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지시를 하는 듯한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수만 프로듀서가 현재 그 SM 안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현재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임원들한테 아마 약간 지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네, 실제로 육성으로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실질적 지배자였네요, 이수만. 그렇죠. 네. 직위만 없을 뿐. 그렇죠.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는 건데, 이건 또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공개한 내용이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적인 관심, 뭔가 사업 추진, SM의 사업 추진을 할 때 음악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곳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뭐 카지노라든가 대마를 합법화시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실화인가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랍의 사우디랑도 그 아마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나무 심기, ESG 캠페인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외 부동산을 뭔가 사들이려는 그런 욕심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뭔가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으로 이런 걸 하고 싶었다. 그리고 더 이제 충격적인 거는 ESG 관련해서 나무 심기 캠페인을 자꾸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걸그룹 에스파의 컨셉과 맞지 않게 아예 노래 가사에 나무 심기 를 넣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 심기. 에스파가 아니라 어떤 가수가 불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화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래서 그런 곡으로 컴백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현재 이사진의 결정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연기가 됐네요. 이거 나왔으면 에스파랑 에스파 팬들은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놈의 나무 심기.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이제 SM 직원들 사이에 약간 밈처럼. 네, 그렇다고 해요. 약간 자조적으로 우리는 나무 심기가 있잖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성명문을 SM 대표이사님이 발표를 하시니 바로 이제 하이브가 반박을 합니다. 오후에. 당일날. 네, 당일 오후에. 반박을 한 요지는 이제 홍콩 법인 관련해서는 이번에 하이브의 계약으로 종결을 시킬 것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ESG나 이런 뭐 이수만 개인 사업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구세청에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이제 착수를 하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모를 리가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그래서 모를 리가 없고 아마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공론화가 됐을 때 그렇죠. 빠르게 조사를 해가지고 뭐 가져올 거 있으면 가져온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틀 만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서 17일 금요일 오전부터 이제 디스패치가 터뜨립니다. 드디어. 그동안에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의 탈세와 횡령을 시간순으로 회사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정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1900 뭐 몇 년 그때부터로. 일단 시작은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때 1999년인가요? 그때쯤인데 애초에 이 상장부터도 회사 자금을 횡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장을 위해서 자본금 10억이 필요한데 원래는 뭔가 개인이 넣거나 아니면 외부 투자를 받아서 넣거나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 그냥 회사에 있는 돈을 어떤 루트로 횡령을 해서 자본금으로 위장을 해서 넣었다고 해요. 자기 돈인 것처럼. 근데 이게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었나 봐요. 이 당시에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저도 그래서 디스패치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맨 처음부터도 놀랐어요. 왜냐면 이건 사실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다 보니까. 근데 그 후로는 이제 뭐 라이크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아는 사실이니까 다양한 이제 탈세 시도를 많이 하셨죠. 디스패치 이거 어떻게 한 거죠? 디스패치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네. 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 오전에 터뜨리고 이제 제목이 일단은 기사 제목이 11억 이렇게 횡령을 한 것으로 7천억을 벌었다. 이거 몇 배입니까 이게? 700배 정도 되네요. 700배. 네. 뭐 7천억 중에 이제 4천억 정도가 이제 하이브가 사겠다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3천억 정도가 저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지분이 커진 것,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상증자를 계속 해서 이제 본인한테도 득이 됐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그런 거나 뭐 라이크 기획이나 탈세나.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인터폴 수배자였다고도 해요. 이수만이. 인터폴은 왜 등장하죠 갑자기? 탈세 때문에. 아, 그때 뭔가 해외로 도피를 했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창 못 들어오고 그런 걸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디스패치가 이거를 한 1부터 90 몇 번인가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책 한 권 나오겠다. 나중에 뭐 진짜 길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 또 SM에서 그 전날 오후에 하이브가 했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합니다. 뭐 재반박을 한 내용은 홍콩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수만 개인 회사라서 SM과의 계약 가격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에서도 계약 종결을 시킬 수가 없을 것이고 여객 탈세 의혹을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는 SM이랑 계약이 없다라는 거는 이수만과 개인과의 계약이겠죠. 이수만 개인 혹은 뭐 라이크 기획과의 계획이려나요? 그렇죠. SM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런 적대적 M&A에 대해서 실사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경영진과 주주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전주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공식 입장문에서는 이런 이수만 프로듀서가 진행하고 있는 ESG 캠페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다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반박을 하고 이제 오고 가니 또 이날 오전에 하이브에서는 임직원들한테 동의하지 말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이 제일 아마 정신이 없지 않을까. 두 회사의 직원들 모두 정신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현재 이수만 프로듀서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현 SM 경영진과 과거사일 뿐 하이브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누군가가 16일에 블록딜로 2%에 달하는 SM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공시가 됩니다. 누구죠?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공시는 전날 거에 대한 이제 공시를 하니까 단일 계좌에서 이제 65만 주, 2.7% 누군가 매수를 했다고 해요. 이 시장에 있는 주식을 그냥 사온 건가요? 그렇죠. 블록딜로 크게 매수를 한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 추측이 무성하죠. 이게 카카오인가? 어딜까? 그리고 또 이 와중에 SM 경영진들이 이런 비음악 자회사, 음악과 관련 없는 자회사들을 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배우 계열사죠. 키이스트, 뭐 SM CNC는 아마 제작, 뭐 예능 쪽인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거의 20%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이제 매각을 한다고 했으니,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로 넘어갑니다. 금요일 오후에 또 약간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제작자협회? 같은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신데, 대한가수협회가 이런 줄도 몰랐어요. 대한가수협회 회장 이자연님께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의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요지는 이제 K-팝을 이렇게 산업화로 이끌었던 이수만 프로듀서가 구시대의 산물인 마냥 희생양으로 전락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영 차원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의 대선배 가수이며 한국 가요사의 산증인인 그가 한순간에 이렇게 최측근들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시켜서 한 걸까요? 참 이게 시켰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보니 영향력이 역시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왠지 대한가수협회면은 웬만한 가수들 다 가입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이수만님 본인도 가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역시 영향력이 진짜 엄청나구나. 그러니까요. 정치와 권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이게 꼭 뭔가 법적으로 내가 자리를 직책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이브도 사주겠다고 한 게 아닌가 약간 그랬을 수도? 그런 생각도 있고요. 대한가수협회에서 지금 찾아보니까 그 옛날에 그 김은국 씨가 협회장을 맡고 있었던 그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이브도 어떻게 보면은 일진 짱이 그렇죠. 야, 나 주식 좀 사가 봐봐. 그렇죠. 이 대한민국 연예계를 주름잡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도 하이브도 회사로서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잃을 건 없죠 뭐. 네, 뭐 이런 영향력과 권력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네, 그래서 이 2차 이런 입장문 좀 약간 정신이 얼얼하게 만들어지는 사실 회사는 주주의 것인데 그쵸. 네, 참 충격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 좀 있죠. K-팝의 뭐 산업화를 이끄신 분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본질과 논리를 흐리는 약간 그런 입장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하이브에서 제재 반박을 합니다. 하이브에서는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네. 지금 SM이 폭로하고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들은 모두 현재 SM 지배구조 안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들이 모두 현재 경영진이 승인을 했던 사항들 아니냐. 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SM의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는 최대 주주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식의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물론 SM 이사진이 승인을 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최대 주주로부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동안에 이수만 이런 지배구조 문제를 묵살했던 경영진 잘못도 있지 않느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너네도 잘한 거 없다.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뒤에 가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거지만 이게 회사 안에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처럼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렇죠. 어떤 강력한 인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내가 만약에 연예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산업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날 내부 고발을 하고 퇴사하고 말 거야. 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쵸. 참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하이브가.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거의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쯤. 네, 지금 3일째 일어난 일이죠 아직. 네, 그렇죠. 아직도 금요일입니다. 네. SM 평직원 협의체에서 성명문을 발표를 합니다. SM 이제 유닛장, 프로듀서, 제작자들이죠. 리더급들인 것 같아요. 네. 이 재직자 208명이 이거는 전체 평직원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수만 프로듀서와 하이브를 향해서 적대적 M&A를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들은 이제 사실 이러한 불법, 탈세 행위, 이수만 프로듀서의 이런 행위들이 드러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폄하하고 있던 경쟁사인 하이브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네요. 이제 SM을 이제 개편을 하려는 3.0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도 전에 다시 이런 하이브의 불법과 편법에 이용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협의체 인원들은 이수만은 SM과 핑크블러드, 핑크블러드라고 해요. SM 음악과 콘텐츠에 반응하는 코어팬을 말한다고 해요. 네, 핑크색이죠. 네, 회사 그렇죠. 색깔이. 그렇죠. 네, 그래서 SM과 핑크블러드를 버리고 이수만은 도망갔지만 우리는 서울숲에 남아서 광야죠. 네, 광야에 남아서. SM 사무실이 있는 광야에 남아서 SM과 핑크블러드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직원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사실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차치하고서 우리 회사가 지금 다른 회사에 팔린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 기준에 쌓아왔던 어떤 회사 컬처라든지 그렇죠. 뭐 비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이제 그대로 못하는 건가라는 걱정이 사실 일반 직원 입장에서 당연히 가장 먼저 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떤 회사든 M&A를 한다면. 그렇죠. 네. 뭐 그리고 그동안에 뭐 트위터나 뭐 블라인드 통해서 직원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은 당연히 뭔가 이제 BTS가 더 성장을 하고 하이브도 크게 돈을 벌기 시작한 그런 시점들에 입사 제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미 하이브로 뭐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뭐 저도 아름아름 알기로는 재무 쪽도 뭐 하이브로 와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제안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뭐 아마 업계에 많은 사람들을 뭐 돈이 이제 상전도 했고 그쵸? 돈도 많이 벌었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모으겠죠. 맞아요. 개발자분들도 많이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SM에 자기가 원래 해왔던 음악과 추구하는 바를 이제 계속 하려고 이제 SM에 남았던 직원들이 이제 약간 염려가 되는 거죠. 하이브로 하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이슈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이런 팬들 주주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이런 상황을 좀 알리고 싶었다라는 게 성명문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SM의 고유의 문화를 꼭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네. 네. 금요일 이제 오후에, 좀 오후 늦은 시간에 아마 유튜브에 게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성수 대표의 개인 채널. 네, 이제 2차 성명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한 내용들, 요지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먼저, 하이브가 SM 이사회, 경영진에게 이제 지주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 이사회를, 이수만 프로듀서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은, 네네.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당기 순이익 30% 이내를 배당하는 정책을 도입을 하라. 그리고 뭐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아닌 자로 선출하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이브는 둘 다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둘 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자기네 회사는 그렇게 그렇죠. 안 하면서. 네. 하이브 본인들 자기네 회사는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서 왜 SM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네네. 라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제대로 뭐 실사도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적대적 M&A를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는 독점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문화적 다양성,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이브로부터 적대적 M&A가 되게 되면은 이런 다양성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발표를 했고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월 중에 SM 3.0 계획들에 대해서 차차 발표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멀티 제작 센터, 멀티 레이블 체제 전환이랑 IP 수익화, 글로벌 사업 확대 이런 전략들을 2월 내로 공개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그동안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오긴 했었던 것 같네요. SM도 내부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이 이슈 제기를 하고 있을 때부터도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거에 제 예측으로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이런 그림으로 바깥에 나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끝으로 이제 이성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3월 정기준총을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본인 원래 본업이었던 음악 파트로 가서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22일이 가처분 그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그 심의를 하는 날이거든요. 결과는 이날 나오지 않겠지만은 이제 카카오가 SM 주식 9%를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법한 건가?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슈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날이고 아마 계속 이제 SM 측에서도 계속 전략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 성명문이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이브는 계속 반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 생각은 그 인수 가격 12만원? 그건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해요. 이제 그 기한이 3월 1일인데 아마 3월 1일까지 올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고 반박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1일 이후로 아마 법원 결과가 나오겠죠. 카카오에 대한.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카카오 쪽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아직은 카카오는 가만히 있는. 일단 그 9% 결론이. 네, 결론이 나야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더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가 가름마가 타질 것 같기 때문에 그쵸. 아마 좀 3월 이제 초에 그 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좀 이제 조용히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되게 그 이성수 대표의 어떤 쭉 내용을 보면은 이분도 사실 거의 SM만 다니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계속 이제 이 회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몇 년째 재직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그 누구보다도 뭔가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인 것 같다? 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 핑크블러드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은 네, 그런 좀 느낌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공감되는 점은 이제 뭐 문화는 독점이 될 수 없다. 뭐 사실 레이블이 다양하게 있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네. 경쟁과 건강한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같은 소속사의 다른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이게 경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좀 개인적인 의견들 좀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폭로한 내용 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인데 되게 옛날에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이게 이수만 프로듀서도 사실 억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요즘은 이런 시대잖아요. 사실 행동주의 시대이고 온라인이 이제 계속 2020년 뭐 이후부터 계속 이슈 제기를 했던 것들도 사실 이런 체계 전환, 좀 주주를 위한 회사를 만들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잘 그냥 꾸려왔는데 내가 잘 이제 계약하에 컨트롤을 해서 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억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불법적인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상장사잖아요. 그렇죠. 상장사에서 이러면 안 되죠. 네, 주주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디스카운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네, 이번 기회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로 잡혀져야 될 것 같고 아마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좀 직원들 마음을 사로잡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수만 프로듀서는 이제 뭐 거의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쵸. 다만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회사와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을 잡는 자가 이기는 쪽이 아닌가 맞아요. 싶고 아마 이 사진들 되게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이제 대표이사도 내려놓고 나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우리 SM을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 보니 마음을 되게 먹은 것 같고 또 이제 현재 이 사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최종 의사결정권자 있을 때 나온 이슈이고 하이브 쪽에서도 이게 배임 아니냐라는 의견이 당연히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회사 안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은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거의 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까 그 제작자 협회나 그 가수 협회 이야기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게 연예계가 특히나 이런 정치와 권력과 영향력과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아예 업계를 떠나야 되는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라도 만약에 저분의 입장이었을 때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뭐 비단 뭐 이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도 이참에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서 이런 이슈가 밖으로 나오고 소람스럽기는 해도 약간 내부가 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약간 삼국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싸우는 상황에서 이제 막 내부에서도 막 혼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외부에 강한 적이 있으면은 이 내부가 단단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더 이제 뭉치는. 그렇죠. 그래서 좀 이탈 없이 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마 그리고 팬들의 입장에서는 노래를 계속 듣고 싶고 이 아티스트들 계속 활동하길 바랄 텐데 이런 고래 싸움에 손해만 보는 게 아닌가 아티스트들이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좀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팬들이 SM 주식을 12주씩 산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또 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이 국내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그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약간 탈중앙화? 블록체인 쪽으로 가면 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약간 십시일반으로 12주씩 사면은 그렇죠. 다 합치면은 사실 대주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투표를 하는 거죠, 주주 선거 때.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인데요? 보통 그래서 다오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오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다오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커뮤니티인데요.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그 기록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거버넌스라고 하죠. 결정해서 이제 이 다오의 구성원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돼서 누구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신뢰성을 보장을 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라고 치면은 사실상 대표이사가 우리의 대리인이잖아요. 그쵸. 주주의 이익을 입장을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오에서는 모든 게 기록이 되고 이 다오에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투표가 이 다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 권력을 독점을 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딴 얘기였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해외 팬들이 SM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트위터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영어로 다 번역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이성수 대표 본인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그 성명문이 막 30-40분 정도 되는데 영어 자막이 다 달려있더라고요. 대단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번역도 해주고 태국어로도 있고 태국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막 설명을 해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국내 큰 IT 기업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 쿠팡 관련해서 뭐 경영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텐데. 그렇죠. 이런 시총 4조 내외? 2조? 2조 정도? 되는 이제 SM에 대해서 이런 외국인들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해외에서의 영향력이 아닌가.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그 몇 년 전에 하이브 상장할 때랑 비슷한, 그거보다 더 강렬한 지금 관심을. 대단하죠. 그렇죠.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이브 상장할 때는 어땠나요? 하이브 상장할 때는 뭐,
일단 그 사업계획서 같은 거 발표를 하잖아요. 상장할 때. 거기에 뭐 약간 좀 본인들이 봤을 때 너무 아티스트 수익화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뭐 그런 의견들 정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블록체인 NFT도 네,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네, 그런 거. 네, 네. 그런 것들이랑 돈에 미쳤냐 뭐 이러면서. 네. 그 저스틴 비버 소속사 살 때도 인수할 때도 왜 하는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그렇죠. 뭐 네. 방탄이나 더 밀어주지 왜 사냐. 네. 왜 이런 거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걸 이렇게 하냐. 네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있었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되게 첨예하게 내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의 뭐 드라마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리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CNN에서도 보도를 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웬일입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아무튼 흥미진진한데 뭐 일단은 그 카카오의 그 가처분 신청 낸 거? 네. 그 결과가 좀 나와야 또 다음 스텝으로 아마 이제 슬슬 넘어갈 수 있는 네, 그 정도가 되겠죠. 또 주주총회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양상을 보니 직원들은 좀 어느 정도 약간 단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끼리는 잘 단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누가 인수를 하게 되든 이걸 누가 이 직원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아무도 인수 안 하고 이수만만 정리되면 다들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가 이걸 약간 SM을 인수를 하는 것과 이수만의 이슈를 약간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묻어두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의 대선배님이니까 이걸 묻어두고 이거대로 이제 앞으로 더 잘 해보자. SM도 너네가 하고 싶은 거 잘 하면 돼. 이걸 묻어두고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SM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분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런 불법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털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현 이사진의 주장인 것 같고 약간 거기에서 이제 약간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브가 투자는 하되 정리를 하고 투자를 해라. 확실하게. 그래야 SM 쪽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만약에 M&A, 그러니까 주식을 인수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확실하게 해라. 그렇죠. 그게 최선이겠네요. 근데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거죠. 일을 키우지 말고. 왜냐면은 이 가수협회, 뭐 온갖 협회들이 있는데, 그죠? 이 공채협회일 거 아니에요. 앞으로 활동들을 다들 해야 되는데. 이해는 가긴 합니다. 국세청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버리시면은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러게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커리어의 마지막을 어쨌든 이분의 커리어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는데 업계에서 그거를 좀 먹칠하지 않고 아름답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야 더 진짜 멋있는 선배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SM 인수전 2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